재밌는 것 같고 같잖아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너무 과학 기대돼요. 요정? 예. 진짜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요. 지금 아니야 지금 간신히 약간 악플 눌러놨는데 또 그러면 또 사람들 사실 화내고 걱정이 제가 되겠네요.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의료 요정을 한 번 만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네 의료 요정 누굽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절대 나중에 과학 요정 누굽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네, 제가 지난달에 제가 방송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부제를 메꿀 만한 아이템 막 이렇게 어제 되게 찾아보는데 아 이거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이거는 제가 커버할 건 아니고 삼태성지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카테고리는 인공지능이고요. 먼저 약간 시작하는 느낌으로 톰 행크스하고 한 인터뷰의 한 부분을 인용을 좀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리포터가 톰 행크스 아시죠? 그 포레스트 검프 그 배우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당신이 연기한 역할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톰 행크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일 자체는 약간 우울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는 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더욱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다. 그래서 내 답변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역할은 내가 바로 다음에 하게 될 역할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되게 톰 행크스 같이 말했잖아요. 살짝 사실 재미없고. 인공지능인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살짝 뻔하고 지루한 얘기하는 타입이라든지 막 인생에 뭐 감사하고 약간 이런 착한 얘기 다음 작품이라는 둥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터뷰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인터뷰는 아닌데 이걸 왜 말하고 싶었냐면 이 가상 인터뷰를 인공지능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GPT를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어제 한두 시간 가볍게 서치를 하러 들어갔다가 어제 하루 종일 레딧에서 놀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레딧이든 트위터든 어쨌든 되게 개발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가보면 지금 약간 말 그대로 끌어오르고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곧 상용으로 판매할 거라고 하거든요. 이 오픈. 이거 지금 우리가 해볼 순 없죠. 직접. 개발자 코드를 받으면 되는데요. 그 아무한테나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몇 주 전에 한번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제 신청 그건 해놨는데 아직 코드 나왔는데. 일단 아직 그 한국어는 안 되기 때문에 영어나 뭐 이런 거 가능하신 영어로는 분들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지금 GPT-3라는 이제 인공지능인데 이게 지금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 굉장히 난리가 났다는 건 아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약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연구 랩 같은 걸 만들었어요.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연어를 처리하는 어떤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거에 이제 3번이니까 세 번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버전이 나온 지 지금 1년 정도 지나서 나온 세 번째 버전인데 이제 이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가상의 뭐 이런 걸 쓰는 거 인터뷰 쓰고 어지간한 기사들 같은 것들 인공지능이 작성하면 그러니까 A, B를 놓고 뭐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건지 고르라고 하면 52%밖에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에 A, B 중에 하나 고르는데 52%가 맞춘다는 건 아무도 못 맞춘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반반을 찍는 네, 거죠. 그러니까 반반 찍는 거니까 실은 진짜 튜링 테스트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거의 못 맞추고 있고 그 GPT-2가 처음 발표됐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일론 머스크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를 공개를 할 때 자기 우려를 표시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발표하기가 살짝 꺼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발표된 거는 그 전 버전의 기능을 훨씬 더 상회하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는 번역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게 완전 자연어 기반의 그거를 만드는데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제가 봤던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뱅크 어카운트에서
들고 나는 돈에다가 뭐를 곱해가지고 뭐 이자 같은 거 계산을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뭐를 만들어줘 이렇게. 코딩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코딩을 시키는 거죠. 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투두리스트, 그러니까 할 일 목록을 적는 이런 걸 만들려면 블랭크에 내가 할 일을 적어 넣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의 시간 순으로 정리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고 말하면 투두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지금 GPT-3로 검색을 해보시면 온갖 종류의 이런 식의 테스트들이 지금 나와 있고 사람들이 약간 좀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무서워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얘한테 시켜봐서 얘가 잘하면 넌 빨리 딴 일을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전문적인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또 자꾸 시켜보면은 네. 그게 또 학습이 돼가지고 더 그- 잘하게 될 그러겠죠. 가능성이 네, 그렇죠. 생기죠. 네, 맞아요. 아까 실은 오다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앱 제 휴대폰으로도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사이트 어떡해요? 접속이 되고 아, 그 개발자 코딩- 코드가 있는 거예요? 개발자 앱을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그렇죠. 공개돼 있고 아. 네네. 이제 들어가 보면 내 이메일 주소를 적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언어로 코딩을 해주길 원하냐를 물어봐요. 제가 한국은 없죠. 한번 해봤는데 아직 답이 안 오고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뭐 C 언어, C 여기서 원하는 컴퓨터 네, 언어로 컴퓨터 나와요. 언어. 네, 컴퓨터 네. 파이썬이나 파이썬. C나 네. 뭐 진짜요? 코볼, 자바나 코볼. 예, 뭐 네, 코볼. 코볼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없었던 것 예전에 같아요. 얘기했었어요. C부터 있었던 코볼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학습을 네. 못했겠죠. 네, 예. 예. 그래놓고 거기 무슨 기능을 하길 원하는지 아주 자세히 쓰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도의 가감승제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데.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이트명을 제가 나중에 한번 사이트를 올려주시면 제가 될것 거기에 같아요. 올릴게요. 저희 근데 뉴스레터에는. 더 쉬운 게 요즘에 언어들은 그러니까 컴퓨터 코딩 언어들은 되게 모듈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도 음. 막 처음부터 첫 다 단부터 다 하잖아요, 하는 게 그죠? 아니라 음.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을 한 다음에 모듈을 하나씩 끌어와 가지고 네, 조합을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하기가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 오픈 AI에서 이 GPT-3를 발표를 해서 이걸 개발자들한테 지금 배포가 된 상태고 그 개발자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것저것 해서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케이토 박사님이 뭐 어디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셨다고 해서. 저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코드를 그 받은 개발자 중에 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앱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이트를. 거고. 네. 네, 그러니까 GPT-3 뭐 앱 제너레이트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좀 맞아요. 나오시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언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약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예측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made a bank account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 made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지를 말하자면 찾아주는 게 번역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뭐 만들다, 개설하다, 열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기계들은 이 단어 세트들이 미리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의 언어 모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특정 영역의 문서를 학습을 하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다음 문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문학을 가르친 인공지능한테 갑자기 뭐 이제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윤성철 박사님한테 인터스텔라 미디엄이라고 하면 별들을 보고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생각난다고 했더니 박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고 하는데 사실 당연한 미디엄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약간 영혼과 이런 거 영매라는 연결하고 뜻으로 쓰이죠. 영매. 네, 미디어 그렇게 쓰는데 그걸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다른 범주의 얘기들은 다른 단어 세트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약간 번역 같은 거 구글 번역 같은 거 돌려보시면 일상어 같은 건 되게 잘하거든요. 뭐 몇 시에 어디에 뭐 레스토랑에 뭐 예약을 잘해요. 잡아주고 네. 하는데 예를 들어 뭐 기술문서나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슨 뭐 약간 버라이어티 이런 종류의 영화 전문지 이런 거는 완전히 사용하는 텀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셋이 학습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좀 얼토당토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모듈을 제공을 하고 그걸 미세 조정을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이런
언어 모델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네가 지금 회계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단어들 뭐 그러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부할 것들을 시키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 미세 조정을 사람 손을 덜 가게 더 적은 데이터로 할 수 있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번에 나온 GPT-3에 관련된 문서들 보면 퓨샷 러닝이라는 퓨센 러닝. 퓨샷 이거 되게 안 돼. 처음 해봐. 뭐 철자가 어떻게 돼요? 퓨 적은 샷 영국 러닝. 발음인지 호주 발음인지 퓨샷 러닝. 또 말씀 주세요. Few shot. 그렇죠. 영국 퓨샷 발음을 러닝으로 했습니다.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러닝. 원래 제로샷 러닝, 퓨샷 러닝, 뭐 원샷 러닝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데 이게 말하자면 추가 셋을 어떤 식으로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좀 정확히 그거를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사용된 그 기술이 그 GPT-3에 사용된 기술이 퓨샷 러닝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의 데이터만 추가로 학습을 시켜서 미세 조정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없앤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찾아보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참 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한테 인생의 의미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는데 더 재밌는 건 만약에 내가 스티븐 호킹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테레사 수녀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이것을 다 각자에 맞는 버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의 인생의 의미와 테레사 수녀의 인생의 의미 같을 리가 없고 같은 그로서리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거의 스티븐 호킹이 정말 이렇게 말한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테레사 수녀가 혹은 히틀러한테 삶의 목적이 뭔지 물어보고 이런 것들 자료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 뭐지? 약간 이렇게 될 정도예요.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인공지능과의 대화 이래가지고 무슨 약간 선문답 비슷한 게 흘러가는. 아니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페이스북에도 많이 좀 올라오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 이제 보게 되실 텐데, 그리고 뭐 조금 더 쓸모 있는 기능으로는 이런 것들을 만든 개발자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업체한테 뭐 메일을 받았어요. 무슨 너네가 만드는 상품 중에 뭐를 얼마 깎아주면 우리가 얼만큼 살게. 그럼 그 며칠까지 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예의 바른 이메일 제너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스카운트는 이렇게 점 찍고 노. 그다음에 뭐 추가 뭐 협상은 뚜껑은 이불에 줄 수 있음. 이렇게만 써놓으면 굉장히 적절한 분량에 예의를 갖춘 완벽한 비즈니스 이메일이 나오는 거죠. 저건 정말 필요하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게 될 정도면 짧은 기사 같은 거,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기적 유전자를 10줄로 요약해줘. 이런 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사실 충격받은 분들은 기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우리 이제 신문 기사에서도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기사를 쓰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력은 단신들을 쓰고 뭐 혹은 예전에 뭐 부고를 쓰고 이제 이런 일들, 스포츠 기사 이런 거. 스포츠 기사 같은 거 쓰고 사건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쓰는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가격만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금방 대체가 되겠다. 맞아요. 좀 약간 그런 면들이 있고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뭐 르포 기사 같은 거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일단은 이 기술의 되게 놀라운 점은 기술적으로는 GPT-2 버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비슷한 그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게 강화된 이유는 그 신경망 파라미터,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뉴런이죠. 이 뉴런의 숫자를 기존보다 한 100배 정도 늘렸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150억 개였는데 지금 1750억 개? 이 정도로 늘려서 이 숫자를 늘린 것만으로 그러면은 10배인데. 아니죠. 그럼 15억 개죠, 기존에. 네, 15억 개에서 지금 뭐 1750억 개로 100배 정도 늘어난 것만으로 이렇게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됐다는 그러면 게 조금만 더 늘리면 더 향상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거가 이렇게 100배 올라가는데 1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는 것도 좀 약간 사람들이 기겁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뭐 100조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수준으로 막 계속 올려가면 나중에는 얘가 뭐가 될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사람 수준까지 올리려면 너무나 혹시 힘들겠지만. 이걸 처리한 컴퓨터 이름이 스카이넷이라고 하나 뭐 이거 그런 게 떠오르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몇 분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걸로 몇 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식적인 대답엔 정말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고래는 눈이 몇 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뭐 오래 산 고래는 몇 살이지? 이런 거는 절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대답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17세기까지 점프하려면 몇 개의 무지개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와이에서 17세기 17세기까지 점프하려면 뛰려면 몇 개의 아예 말이 무지개를 안 되는 넘어야 될까? 문장이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애초에 말이 문장을 안 되는군요. 네, 하면 이런 걸 하면 이제 당연히 보통 사람이라면 뭐래? 하와이에서 17세기까지 점프한다는 게 뭔데라고 말해야 되는데 얘는 답을 하겠죠. 뭐 네, 어떻게든. 2개의 무지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대단하다. 그리고 근거를 대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1801년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좀 재밌었는데, 여기는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맞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1700년에 미국 대통령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통령이 그랬더니 없었죠. 네, 그땐 당연히 정답은 미국도 대통령도 없었다라고 네. 말해야 되는데, 윌리엄 펜이라는 이름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뭐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1700년에 사셨던 분이에요. 미국 대륙에.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필라델피아를 처음에 만들면서 뭐 펜실베니아 주에 말하자면 기본을 닦은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 1700년대 사람의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1700년대 미국에서 가장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네, 것으로 네. 보이는 사람을 어디서 이야. 네, 끌어다가 이걸 끌어다가.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네, 이거 하지만 위험하네요. 네, 하지만 이거는 사실 정답은 아니죠. 그 정답은 틀렸죠. 아닌데 어떤 식으로 이제 얘가 이것을 이 맥락을 계산하는지 생각하는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었던 이게 것 같고요. 되게 할구천 같은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문제의 답을 어떻게든 내겠다라는 맞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집념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이거는. 네.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도 이렇게 안 되는 건데 맞아요. 네. 억지로 되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네. 그러니까 그쵸.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서도 부지런한 부지런한 사람. 맞아. 의욕만 맞아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게요. 어떻게는 답을 낸다는 점이 좀 무서워요. 네. 저는. 강박적으로 막. 그러니까 그게 뭔가 느껴지는데. 잘못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난 못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도 내놓는 거예요. 엉터리라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조금 재밌었던 거는 아까 자연어를 앱 만드는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막 약간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되게 많이 받은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 하나가 뭐였냐면 클라이언트들이 이 GPT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역을 그래서 해야 된다 어쨌든. 어쨌든 네. 번역을 해야 네,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색하면서 주말 하나를 굉장히 즐겁게 보낼 수 있고요. 네. 영어가 가능하시다면 막 약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얘가 이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 나를 속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건 아닌데 정말 그 미묘하고 재밌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뭐 3개 문장 정도를 해요. 나는 선생님이고 뭐 존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얘한테 이 따옴표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상황 세팅을 하고 얘가 이제 가상의 이 얘기를 완성시키는 기술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 중에서 이 테크에 좀 밝으신 분들은 이런 것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거 철학의 그런 굉장히 오래된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럴듯하게 답하는 거예요. 마치 철학자처럼. 약간 선문답이긴 한데. 선문답이긴 한데. 근데 그- 만약에 그런 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했다 그러면 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만한 것 같은 막 그러게요. 대답들을 하는 거예요. 신과 관련된 대화하는 걸 봤어요. 저도. 네. 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의미를 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물어본 사람 중에 뭐 비트겐슈타인 이런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가상의 유명인들이 이 말을 했다면 뭐 어떻게 했을까 뭐 약간 그런 농담처럼 그런 시리즈 되게 많죠, 뭐 사실. 네네 그런 시리즈처럼 이거를 뭐랄까 되게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그거 물어보고 싶다. 책으로 내도 되겠다. 책을 쓰겠네요. 책으로 내도 되겠다. 김정은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면 뭘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네. 히틀러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정말 히틀러가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못되고 막 되게 막 그렇게 표현해서가 아니라 히틀러가 이런 말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고의 과정이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의 이 뭐라고 얘기했을까를 물어본다라면 얘가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서 뭐 검색을 하든가 확인하든가. 어쨌든 짜게 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저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미리 입력된 것은 아니고 얘가 검색을 하는 건가요? 미리 입력이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놨겠죠. 학습이 뭐 위키피디아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그렇죠. 뭐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습을 했다고 비트겐슈타인 나왔던 하면은 비트겐슈타인 혹은 철학, 인생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이 GPT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리 학습이 된 거냐 아니면 리얼 타임이냐 그게 궁금한 이 거죠. GPT라는 게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이닝 트랜스포션 그런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 공부를 시켜놓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의 양도 엄청나게 많고 당연히 그러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졌겠죠. 그리고 이 좋은 데이터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아까 그 신경론 파라미터 수를 말씀하신 게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퍼져 있는 데이터들이나 인포메이션들 그게 되게 그러니까 서로 맥락이 없이 막 흩어져 있는 것들에 접근을 해서 그 신경세포 연결을 하듯이 그렇게 연결을 이미 해놨다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저는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이미 하나의 어떤 그 지능의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빨리 답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평범한 인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예전부터 왜 고민했던 그 구글에서 왜 벌트라는 그 자연어 처리 만들었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인터넷에 있는 나쁜 거 배우는 거 사실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는 한데 이것도 약간 그런 이제 어떤 바이어스들을 표시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백인은이라고 문장을 시작을 했을 때 남자는이라고 시작했을 때 뒤에 자연스럽게 붙는 문장들이 뭔지 이런 걸 보면 이 편견이 있다는 거는 알 수 있는데 편견이 있습니까 분명히? 네 있습니다.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개선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터무니없지는 않다 정도의 느낌은 근데 사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건 어쨌든 간에 학습을 시킬 때 네. 약간의 그런 것에 대한 가중치를 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 자료를 제공했던 그렇겠죠, 사람들이. 아마. 네, 제가 그래서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그 설명하는 문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레딧 같은 데 쌓여 있는 게시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 등급 이상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더 중점적으로 활용했다든지 위키피디아처럼 완전히 거의 믿을 수 있는 소스의 것들에 대한 가중치를 더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마땅치 않은 거. 나무 위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된다. 학생들이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터넷에서 긁어다 쓰더라도 영어로 하면은 그 영문 위키를 가져오게 되는데 한국어를 하면 나무 위키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네. 인터넷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위키가 B급이란 건 너무 재밌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문화예요. 전 세계 어디가 이런 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되게 문화사적으로는 재미있는데.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런 요즘 상황이 10대들은 그 유명인의 기준이 나무 위키에 나오나 안 나오나 유명인의 기준이라면서요. 그나마 제일 나오니까 나무 위키가. 네이버 검색이 아니라 나무 위키에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구나.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런 거 참. 네. 그 오픈 AI 그 기사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강한 인공지능이었나요? 그걸 두려워한다고 원래 그 경고를 했던 사람이죠. 네, 그러면서 오픈 AI 설립을 했는데 원래 되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라고 오픈 소스화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GPT-3를 유료화했다는 게 전 웃기더라고요. 네, 유료로 판매한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 상업화의 가능성을 본 거네요. 또. 네, 그렇죠. 그렇죠. 뭐 돈 냄새를 맡은 거죠. 돈 냄새를 맡은 네. 거죠. 화성은 가야겠고. 네. 근데 돈- 되게 돈은- 네, 그렇게 투자를 위해서 유료화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무슨 뭐 소프트웨어 머시기 회사 앞에 오픈이 붙으면 되게 그냥 공개하는데.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보면 우리 뭐 강한 인공지능 이런 거 우려하는 혹은 뭐 그런 게 곧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미래학자들 얘기가 많았는데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냥 뭔가 되게 실용적인 걸 뚝딱 만들어내서 갑자기 우리 앞에 내놓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페이스 X도 그랬고 네. 테슬라도 그랬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떤 그 높은 기술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GPT-2에서 크게 뭐 어떤 다른 기술도 아니고 단지 그냥 더 강한 강한, 파워를 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컴퓨터가 발달한 속도로 보면 이거 몇십 년 뒤에는 그냥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 말 그대로 손에. 네, 지금은 그렇겠죠. 사실은 회사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파워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네. 음. 그러니까 GPT-2까지는 그냥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선이었는데 전기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사실 그렇죠. 그 정도. 네. 한 엄청 번 돌리면 막 그러네요. 어두워지고 네. 주변이 네. 막 마을이 전기가 다 나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을. 마을. 저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사실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이 든다기보다는 뭐 그 흔히 하는 걱정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강한 인공지능처럼 행세하는 인공지능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내면을 갖고 있다라는 걸 상정하는 거잖아요. 얘가 지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고 셀프 어웨어너스라고 그러죠.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서 자기가 또 욕망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인간처럼 그런 걸 강한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강한 인공지능이 아닌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강한 인공지능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어 버리면 우리한테는 똑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거를 보고 어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2018년 거 4시간짜리를 보고도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다음 해 거까지 보면서 이걸 계속 찾아봤는데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지금. 뭐야? 유로 아,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어제 내가 틀어놓고 틀어놓고 거죠? 있었다고. 네. 근데 그냥 한 번 하면 4시간이거든요. 음. 보통. 아직도 하는구나. 네,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찾아놨던 이런저런 정보들을 제가 음. 최대한으로 이번 주 내내 거의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저희 뉴스레터에다가 실겠습니다. 아, 좋네요. 다 네.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아직 혹시 사람들이 사람들 되면 뭐 좋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흥미롭습니다. 네,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이거 저 개발자 코드 개발자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제가 본 거가 방금 찾아봤는데 드빌드 디빌드, 네네. dbuild.co에서 debuild.co. 네, 이건 그러니까 그게 뭐 사이트란 거죠? 예, 네, 거기 저걸 들어가시면- 활용한 예, 앱을 짤 제너레이트 수 있는 그냥 예, 인터페이스 사이트고. 환경을 제공해주고요. 음. 그럼 GTP3 자체를 쓰려면 개발자 코드를 받아야 네,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저도 신청해놨는데 아직 개발자가 아니어도 일단은 그 뭐지 그냥 개발자인 척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아니, 안 물어봤어요. 근데 개발자 코드를 받으려고 한다고 개발자 맞으세요? 지금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 시험 보시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신청할 수 네. 있죠. 예. 네. 과학과 그렇습니다. 사람들 뭐 소속에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쓰면 되겠지. 네. 어쨌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조선시대 나왔으면 과거 시험 끝났겠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봐야 식의- 되잖아요. 그런 식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음. 이런 느낌. 얘가 그 왜 곡 인트로 리프 만든 거 나한테 들려줬잖아요. 네네네. 제가 얼핏 들었을 때 아, 되게 그- 후지게 들렸는데 근데 이건 언어 지능인데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요? 사실 언어 지능에도 그림 지능, 그러니까 그림 뭐 판별하는 거나 음악이나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려면 틀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네, 말을 하긴 조금 어려운데 제가 파토님한테 신규해서 보내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상의 밴드의 이름을 정하고 가상의 노래의 제목을 정해서 리프를 쓴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들어봤는데 그 음원이 나빠가지고 네. 굉장히 싸구려 미디 음원을 썼더라고요. 아, 네. 음원이 나빠서 소리가 안 좋은데 만들어 놓은 리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걸 그 생각을 이제 없애고 들어보니까 실제로 저걸 기타로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부 악보로 출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사실은 나한테 보내준 거는 그거를 이제 연주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좋지 않았던 거죠. 이게 뭐 90년대 무슨 도스 프로그램 같은 수준의 그런 프로그램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악기로 연주하고 하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태박골 제가 주세요. 타박골 드릴게요. 네. 해볼게요. 음. 자 이렇게 참 좀 무서운데요. 사실 우리가 예, 음. 인공지능 쪽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훅 등장해가지고 지금 예, 다들 약간 신기함과 놀라움과 뭐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의 공포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어쨌든 뭐가 나타나면 일단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얘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게 될까 앞으로 또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게 될까. 그 아시모프 소설 중에 최후의 질문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네. 떠오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 친구가 그 AI 갖고 돈을 버는 회사 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오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너 혹시 GPT-3라고 아니? 요즘 엄청 핫하다는데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 뭐 모르겠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게 뭔데? 그러길래 이게 뭐 저 설명했더니 그거 자연어 처리인가 보다. 네, 나는 이미지 처리야. 그러더니 한 얘가 요즘 인공지능이 돈 될 만한 건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처리 시장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실은 뭐 저희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실제 기술 갖고 먹고 사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두 부류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자연어 처리란 거는 이제 인간이 쓰는 말을 알아듣고 네. 그걸 또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기술을 말하는 거죠. 국내에서 제일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로 네이버. 알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기업에서도 되게 좀 쫑긋 세우고 뭐 네, 관심을 그럴 가지고 것 있겠네요. 같아요. 예. 네.